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나요? 왜 이제야 들리죠? 서로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랑 찾았다고. 함께 할게요. 추억이 될 기억만 선물할게요. 다시 내 곁에서 떠나지 마요. 짧은 순간조차도 불안한걸요. 내게 머물러줘요. 그댈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이미. 안녕하세요. 꿈튜버 영어 연구가 레미입니다. 자, 지금은 사랑인가요? 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사랑이면 시작인가? 그런가?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뭔가 관련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타이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짧은 영어 명언, 짧고 좋은 영어 글귀, They, Dusk, 나무통의 법칙 인데요.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의 오늘 주제가 나무통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명언 나오는 부분에 They, Dusk. 근데 Dusk는 제가 추가를 했는데 얘가 왜 이걸 추가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랑 함께 달려요. Let's go. 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어요. 안녕히 들어갔어요. 네, 제가 요즘 애교가 좀 쩌는데요. 자, 오늘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의 제목은 나무통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통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네요. 이게 뭐야 이거? 하시는 생각 드실 텐데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르, 그가 연구한 최소량의 법칙에 따르면 식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질소나 인산 또는 칼륨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평소 식물에 가장 부족한 요소라고 합니다. 리비르의 최소량의 법칙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법칙도 있는데 바로 나무통의 법칙입니다. 길이가 제각기 다른 나무 판자를 붙여 만든 동그란 나무통 안에 물을 담을 때 최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긴 나무 판자가 아니라 가장 짧은 나무 판자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법칙입니다. 최소량의 법칙과 나무통의 법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IQ가 100, 환경이 100인 학생이라도 체력이 50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IQ가 높고 환경이 좋더라도 체력이 약하면 몸이 아파서 공부할 수 없으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담을 때 가장 긴 나무 판자가 아니라 가장 짧은 나무 판자를 기준으로 해서 담기 때문에 모두 골고루 맞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쵸? 뭐 하나가 더 들쭉날쭉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인 행복은 그 깊이에 있어서 매우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행복을 발견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밤이 있으면 낮이 있게 마련이고 1년 중 밤의 길이는 낮의 길이와 같다. 어느 정도 어두움이 있어야
행복한 삶도 존재한다. 카르 구스타프 융. 자,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상편지 잘 들어보셨나요? 균형 있는 삶? 이렇게 잡아야 할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명언.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If there is a night, there is a day. And the length of the night of the year is the same as the length of the day. There is a happy life only when there is some darkness. 카르 구스타프 융. 예, 카르 구스타프 융의 말이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더스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계산하고 있다가 갑자기 더스크가 딱 떠올랐는데요. 자연계와 인간계의 차이가 뭐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자연은요, 낮이 있고, 그 다음 dusk, 황혼이 있고, 그 다음 night, 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황혼기에 접어들어도 다시 낮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어떤 단어에서 이걸 좀 끌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dusk하고 그 다음에 day하고 두 개를 좀 잡아봤습니다. 아, 좋다. 제가 여행을 많이 못 다녀서요. 여행 좀 다녀보고 싶어요. 사진도 좀 많이 찍어보고. 추억이 중요하잖아. 추억이 없어 내가. 아, 부럽다. 자, 그럼 오늘의 그래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day 이 그래프를 보고 있다가 dusk의 그래프를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요. 더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밑바닥입니다. 예, day에 비해서는 거의 밑바닥이고요. 이렇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0,0인가? 별 존재감이 없어. 운동 에너지는 완전 제로죠, 그쵸? 예, 뭐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더스크의 시간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인간이 뭔가 정체된 듯한 느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움직여야 할까? 이걸 day와 dusk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말씀을 드렸죠. 자연계는 A, B, C 이게 흐름이라면 그냥 따라가야 할 것 같지만 인간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와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팍팍 들어오는데요. 먼저 day의 느낌입니다. day는 burn and shine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불태워서 뭔가를 빛나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빛나거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때는 충만한 때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열정이라던가 이런 걸 불태울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나고 말 거야. 혹은 나는 누군가를 빛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라는 게요. 항상 그렇게 충만할 때가 아니죠.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와요? dusk가 오죠. dusk의 개념은 뭐냐? to become dark입니다. 아직 어둠으로 가기 전이에요. 어둠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절망의 상태, 즉 에너지 제로의 상태가 된 게 아니라 그래도 낮에 비하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밑바닥 에너지지만 에너지가 있을 때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에너지, 돌릴 수 있는 에너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나의 생이 지금 어두워 가고 있어. 이 순간에 딱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래 그럼 나는 빛의 방향으로 갈 거야 하고 딱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지닌 때가 dusk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dusk를 겪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저는 그 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때 정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었는데요. 내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둠으로 갔겠죠. 아마 죽음에 가까운 그런 값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딱 유튜브를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나의 억울함보다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 이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노무현 대통령님 시계 진상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저의 연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딱 지금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빛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끝일까? 끝은 곧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이걸 생각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뭘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이 아닌 것 같아요. 연애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그냥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발자국을 돌려버릴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봐도 이 더스크의 이미지는 좀 강렬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네, 결단의 얘기, 이 얘기도 역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현대적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떤 때인가?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먼저 데이의 개념은요. 인간이 깨어있고 활동할 수 있는 때입니다. 즉 인간의 의식이 깨어있어서 내가 뭘 해야겠다 목표를 잡고 활동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정책에 있는 아무것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냥 스탑 해버린 세월호 진상규명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운명은 절대 우연이라는 다리도 놓아주지 않는다. 이 메시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우주의 근원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의 기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은 그 마음, 진실에 대한 강력한 사랑,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노력을 만들어내고 그 노력이 결국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사랑과 믿음, 노력과 결과, 이건 그 어떤 문제에도 다 통용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그 다음 더스크 들어가 볼게요. 더스크가 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냐? 어차피 이건 어둠으로 흘러간다. 이게 아니라 어두워지기 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어둠으로 가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빡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연애는 끝장나. 여기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시계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꼭 밝혀야 하는 진실 같은 것들은 그냥 묻히고 맙니다. 저는 아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이것만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사연들 많을 거예요.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나는 이런 부분이 억울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그 부분 알려드릴게요. 예, 모두가 함께 알아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의 목표가 무엇인가? 제가 그냥 사적 방송이에요 라고 하면 너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겨우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자. 그게 제 꿈이 되었어요. 나는 이래서 억울했어요. 나는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도 글도 올렸고 이게 경찰청이랑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결과는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찾은 차를 그것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 중인데도 이게 가능한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되게 무서웠고요. 그래서 그냥 저 사기기 당했어요. 사기 피해자예요. 저 억울해요. 저 억울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방송 중에서 계속 풀 겁니다. 왜? 내 목소리는 들려져야 하니까. 나는 억울한 사람이니까.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는 누군가가 들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거든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메시지를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의 메시지를 딱 전해야 되는데 이 친구 어디 갔어? 친구야, 내 친구야, 어디 갔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예, 친구가 없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있을까요? 네, 친구 나왔습니다. 저이긴 한데 뭔가 그래도 슬프네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쵸? 예, 저도 마음 한켠이 굉장히 아립니다. 자, 그래도 오늘의 메시지 씩씩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에게 감사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나 자신에게 감사해주고 나 자신을 아껴주고, 그리고 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또 내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dusk 이 정체기에 있으니까 뭔가 결정을 하면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결정을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생각하는 거 좋네. 그리고 억울하신 분들, 저를 통해서 저를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건 저의 이상이었어요. 이상과 현실은 맞지 않아요. 이 현실은 억울한 사람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변화를 시켜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는 자에게 운명이 내려다 주는 그 우연이라는 사다리에 올라타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안에 가득 채워야 한다. 그래서 낮이 에너지 가득한 부분을 태워가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억울한 일 당하시면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바이바이.